안녕하세요. 예스 맨유입니다. 15일 새벽 영보이즈와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호날두가 2경기 연속골을 넣었지만 2대1로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 불안하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반 34분 완비사카가 영보이즈의 마틴스 선수의 발목을 밟으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후 맨유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해 라인을 내려앉으면서 점유율까지 밀리고 경기 주도권은 영보이즈가 가져갔습니다. 슈팅 또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영보이즈는 19개 슈팅을 하면서 유효슈팅 5개를 기록하고 맨유는 전반전 호날두 슈팅 2개가 유효슛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처참한 기록인데요. 정말 퇴장 이후 맨유의 에너지 또한 보이지 않으며 스위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 3명의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반더비크와 프레드가 3선으로 나오면서 포그바는 왼쪽 미드필더, 즉 공격적인 위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더비크가 선발 출전하며 오늘 경기 활약을 하면서 반전을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열리는 스타트 더 스위스 경기장은 천연잔디 구장이 아닌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물론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인조잔디 구장이 만들어졌겠지만 아무래도 천연잔디에서만 뛰던 맨유 선수들은 구장 상태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보이스의 선발 라인업을 보게 되면 평소에 스위스 리그에서 사용하던 투톱 체계의 4-4-2와 달리 공격 숫자를 줄이고 미드필더를 강화하여 4-2-3-1 전술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15번 엘리아의 빠른 속도와 선수비 후 역습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빠른 선제골이 필요했습니다. 전반 13분 호날두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호 골이죠. 전반 초반 간결한 한방을 보여줬습니다. 프레드가 빠르게 인터셉트하면서 산초가 원터치 패스로 루크쇼에게 방향 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쇼가 전진 드리블하면서 왼쪽에 있는 브루노에게 공간으로 열어줬습니다. 패스를 받은 브루노는 전방으로 뛰어가는 호날두에게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감각적인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호날두는 간결하게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경기 연속골입니다. 전반 초반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었지만 브루노의 정확한 패스 한방, 그리고 호날두의 정확한 침투였습니다. 역시 한방이 중요합니다. 전반 24분 역습 장면에서 맨유의 두 번째 슈팅이자 마지막 슈팅이 나왔는데요. 바로 호날두의 슈팅이었습니다. 역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데헤아의 선방이 있었는데요. 파스나하트가 왼발 슛을 했는데 데헤아가 선방을 했습니다. 비사카의 패스를 받은 산초는 오른발 백힐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고 브루노에게 전진 패스로 연결시켜줍니다. 패스를 받은 브루노는 전진하면서 빈 공간에 있는 호날두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호날두가 오른발로 컨트롤한 후 왼발로 슛을 했지만 상대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저는 호날두여서 그랬는지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대했습니다. 전반 34분 비사카의 다이렉트 퇴장이 나옵니다. 비사카가 반더비크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볼터치가 길어지면서 비사카는 무리하게 볼을 커트하기 위해 오른발을 상대 선수에게 집어넣는데요. 비사카는 마틴스의 발목인가요? 복숭아뼈 쪽인가요? 무리하게 밟으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후 솔샤르 감독은 전반 36분 산초를 빼고 달롯을 투입시키면서 수비 안정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교체 투입 후 달롯은 비사카 자리로 들어가고 브루노가 산초의 자리로 들어오면서 맨유는 4-4-1 전형으로 바뀝니다. 라인을 내리면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이었던 영보이즈가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맨유가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맨유는 반더비크를 빼면서 라파엘 바란을 투입시키는데요. 영보이즈 또한 수적 우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수 조르당 시바추를 투입시키면서 평소에 자주 쓰는 엘리아와 투톱을 이루면서 4-4-2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영보이즈가 공격적으로 바뀔 것을 예상한지 바란을 투입시키면서 바란이 백스리 중앙, 왼쪽에 맥과이어, 오른쪽에 린델로프를 위치하면서 백스리로 바꿨습니다. 백스리로 바뀌면서 양쪽 풀백인 쇼와 달롯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3선 미드필더와 간격이 좁아지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은 맨유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지키려는 경기 운영으로 영보이즈의 공격적인 축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후반 65분 모우미 은가말로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맨유가 너무 라인을 내리면서 안정적으로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맨유가 불리해서 그런지 은가말로가 중앙에서 전진 드리블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내주고 있는데요. 은가말로가 파스나하트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파스나하트가 패스를 받아 중앙에서 잘 빠져나오면서 오른쪽 빈 공간에 있는 엘리아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엘리아는 패스를 받고 바로 전방으로 땅볼 크로스를 해줍니다. 은가말로는 오른발을 절묘하게 들이밀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은 라파엘 바란이 적절한 수비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가말로의 빠른 반응과 절묘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동점골을 득점했습니다. 후반 중반부터는 영보이즈의 엘리아가 전방에 위치하지 않고 오른쪽 윙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중앙 공격보다는 철저히 측면으로 볼을 빼면서 세컨볼을 노리는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가말로의 동점골 또한 나왔습니다. 후반 71분 브루노와 호날두를 빼주면서 링가드와 마티치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이 교체는 물론 호날두가 아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브루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 교체로 인해 맨유는 다음 리그 경기인 웨스트햄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대로 끝내겠다는 솔샤르 감독의 의중 또한 드러났는데요. 너무 라인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좋지만 너무 지키려 하면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려하던 장면이 나왔는데요. 후반 96분 제시 링가드가 수비 진영에서 짧은 백패스로 조르당 시바추가 역전골을 득점했습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마티치가 태클로 볼을 잘 뺏어냈고 달롯이 볼을 받아 링가드에게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링가드는 안전하게 백패스로 수비 진영을 벗어나려 했지만 패스가 짧으면서 시바추가 그 패스를 가져가면서 데야의 골문을 뚫으며 침착하게 왼쪽 골문으로 마무리하며 2대1로 역전했습니다. 링가드의 아쉬운 백패스였습니다. 홈팬들과 영보이즈의 선수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호날두는 72분을 뛰며 링가드와 교체되어 나갈 때까지 슈팅 2개 중에 유효슛 2개를 기록하고 한 골을 득점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호날두가 2가지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77번째 출장을 하며 카시아스와 챔피언스리그 최다 출장 공동 1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또한 호날두는 30살 이후에만 68경기 63골을 36개 팀에 득점을 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역시 호날두는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호날두의 득점을 어시스트한 브루노는 72분을 뛰며 마티치 선수와 교체되어 나갈 때까지 패스 40회, 그 중에 키패스를 2개 기록하고 1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브루노와 호날두의 포르투갈 콤비 플레이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비사카는 전반 34분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대란 득점도 가능했던 좋은 분위기를 힘든 경기로 바뀌면서 오늘 경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비사카가 볼터치가 길어지면서 늦은 타이밍, 즉 경합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 볼을 커트하기 위해 마틴스의 발목을 밟으면서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맨유의 경기의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 산초는 37분을 뛰며 비사카가 퇴장 나간 직후 달록과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교체는 수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빠져야 하는 교체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산초가 아직 팀에 녹아들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15분 역습 과정에서는 번뜩이는 드리블을 보여줬지만 산초의 장점은 좌우 사이드를 가리지 않고 양쪽 사이드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인데요. 아직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쉽게 볼을 뺏기고 있습니다. 반더비크는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라파엘 바란과 교체되었습니다. 저번 시즌 마지막 최종전 울버햄튼과 경기 이후에 첫 선발 경기인데요. 솔샤르 감독은 로테이션을 주면서 선발 출전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더비크는 맨유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 운반하려고도 하고 양쪽 사이드로 크게 전환 패스도 넣어주었는데요. 또한 맨유의 왼쪽 빌드업이 막힐 때는 린델로프 쪽으로 치우치면서 빌드업에 참여하며 비사카가 공격적으로 움직이게 커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샤르 감독의 선택은 교체 아웃이었습니다. 앞으로 반더비크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줘야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의 캡틴 맥과이어는 인터뷰에서 힘든 경기였고 불안한 골로 실점했다. 우리가 비록 좋은 경기를 해낸 것은 아니지만 수비가 흔들리지 않았다. 승리할 수 있다고 느꼈다. 다음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으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는 남아있다. 링가드를 탓할 것이 아니다. 링가드도 잘하려고 했다. 단지 백패스가 좀 짧았다며 링가드는 분명 자신을 끌어올릴 것이고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반등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퇴장을 당해 어려운 경기였다. 선제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퇴장에 영향을 미쳤다. 비사카의 파울은 터치가 좀 멀었으며 공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나왔다. 악의 태클은 아니었다면서 비사카의 퇴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링가드의 실수는 그런 일은 일어나곤 한다. 이게 축구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링가드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승점 12점을 얻어야 하며 홈에서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영보이즈와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면서 맨유는 F조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선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가져와야 하고 잡아야 할 경기는 잡아야 합니다. 솔샤르 감독님 보여주세요. 오늘 스위스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주말에 있을 리그전에서 반등을 해야 하는데요. 맨유의 다음 경기는 9월 19일 일요일 밤 10시에 런던 스타디움에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과 5라운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때 돌아오겠습니다. Yes, 맨유.